미나상 곤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입니다. 잠이 오지 않은 그대에게 전해드리는 이야기. 검은 밤. 이 사연은 강다경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평소에 언니 방송을 즐겨보는 20대의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위에 잘 눌리고 섬뜩한 예지몽을 자주 꾸곤 했어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진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기가 약해서였는지 잔병 치레가 많았고 학교에도 많이 빠질 정도로 몸이 굉장히 허약했었는데 그 시기에 저한테 어떤 무언가가 붙은 건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지고 나서부터 가위 눌리는 게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기가 허하거나 피곤할 때마다 가위에 더 자주 눌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직접 귀신을 본 건 아니지만 이상한 소리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소리를 들었던 건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척들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저는 제 방을 내어주곤 전 남동생 방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가위에 눌린 거예요.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전 그 어린 나이에 가위에서 풀려나려고 필사적으로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귀에서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모를 아기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소리였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점점 크게 들려왔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자. 엄마, 나랑 놀자. 엄마. 저에게 엄마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웃으면서 계속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그 깔깔깔깔 거리며 웃는 소리가 제가 가위에서 풀릴 때까지 제 귀 속에 계속 맴돌았는데 그 웃음소리가 아직까지 선명히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이 가위에 눌린 이후로 정말 귀신이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생겨 가위에 눌릴 때마다 눈을 꼭 감고 절대 뜨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섬뜩한 소리를 듣게 된 건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생 때는 공부에 시달려서 자주 지쳐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가위에 눌렸던 시기예요. 어느 주말 부모님 방 침대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시간도 정확히 기억나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도 피곤해서 그랬는진 몰라도 또다시 가위에 눌렸습니다. 너무 자주 가위에 눌리다 보니 또 가위 눌렸네 하고 살짝 불평을 하며 가위를 바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귀에서 팝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가사인진 모르겠지만 음악 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큰일 났다. 이거 안 풀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후로 가위에 눌리면 절대 눈을 뜨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날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눈을 질끈 감고 절대 뜨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혹시 다들 그거 아시나요? 가위에 많이 눌려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그때만 겨우 앞이 안 보이는 거. 그렇지 않으면 눈이 막 저절로 떠지거나 눈을 감고 있어도 방 안이 모두 보이고 투시되는 느낌. 어쨌든 전 눈을 질끈 감고 절대 풀리지 않으려고, 절대 앞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불길한 기운은 적중했습니다. 귀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던 그 음악 소리가 갑자기 렉에 걸린 것처럼 한 구간을 반복해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절할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낮이었는데도 분명 햇빛이 느껴지는데, 그런데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한쪽 귀에서는 계속 렉에 걸린 것 같은 노래가 반복되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 당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랬는지 누군가가 그 방에 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가위를 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했고, 그 지옥 같은 순간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안간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가위에서 풀리게 됐어요. 엄마를 부르면서 거실에 있던 엄마에게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은 마지막 제 가위 눌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때는 2016년. 한국에서 다니던 대학을 2학년 때 자퇴하고 해외로 유학을 갔습니다. 해외 대학교에 입학하여 타국에 오게 된 첫날 밤. 그날 또다시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타국에 도착한 날이었고 대학교 기숙사에서 머물게 된 첫날 밤이었는데, 당시 해외에 도착하여 같이 입학한 한국 친구와 설레는 하루를 보냈었고 정말 기분 좋게 잠이 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강렬하고 짧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선 온통 하얀색이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제 주변엔 온통 커다란 하얀색 천들이 걸려 있으면서 그 천들이 바람에 살짝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니 무당같이 보이는 한 여성이 방울을 흔들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귀신 같다거나 무섭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 꿈속에서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그 여자를 따라가게 되었고, 그 여자는 계속해서 방울을 흔들며 저를 어디론가 안내했습니다. 하얀색 천들을 손으로 넘기며 따라가 보니 그 끝에는 머리와 수염이 온통 백발인 하얀색 옷을 입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산신령인가? 신선인가? 뭔가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천천히 돌아보더니 자기 쪽으로 와보라며 손짓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손짓에 이끌려 할아버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근데 정말 기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할아버지께 양팔을 벌린 채로 천천히 다가가는데, 뭔가 정확히 설명할 순 없지만 제 몸이 할아버지에게 점점 흡수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양팔을 벌린 채 서 있었는데, 글쎄 눈을 떠보니 제가 양팔을 벌린 채 서 있더군요. 눈 떠있던 그 자리에는 해외 대학교 기숙사 방 안이었고 여전히 깜깜한 새벽이더라고요. 이상하게 꿈에서 할아버지를 본 뒤엔 가위에 한 번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해외로 오기 전까지 몸이 허약해서 가위에도 자주 눌리던 제가 해외에 있는 약 3년 동안은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리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름 돋는 건 한국에 가면 다시 가위에 눌린다는 거예요. 사실 저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갔다가 지금은 다시 다른 나라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 있으면서 한 번도 가위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만 돌아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가위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꿈에서 본 그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저는 왜 한국에만 가면 가위에 눌리는 걸까요? 아직도 한국에 가면 제 귀에선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놀자. 엄마, 나랑 놀자. 나랑 놀자. 이 사연은 피존 향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처음 가위에 눌린 것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심하게 매일매일 가위에 눌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평소 무서움이 많아 엄마랑 항상 함께 잠이 들곤 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자면 귀신이 내 얼굴을 바라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늘 다른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자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잠이 들었는데 무언가에 점점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에 갑자기 이상하다.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무시하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제 귓가에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왠지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을 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실 잠에서 깨어났다기보단 너무 무서워서 미친 듯이 몸을 움직여서 겨우 깨어난 거예요. 뭔가 가위가 아니고 꿈 같기도 하고 그렇게 겨우 가위에서 풀려났을 때 제 눈에 보인 건 큰 전신 거울이었습니다. 제 머리 위쪽엔 큰 전신 거울이 있었는데 그 모습에 비친 저는 땀에 잔뜩 젖어 있더군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말이죠. 엄마는 옆에서 아무 일도 없단 듯이 주무시고 계셨고 전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도 잊혀질 무렵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방문을 꼭 닫고 엄마와 함께 잠이 들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고리를 미친 듯이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이 번쩍 떠져서 문을 향해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데 누군가가 문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층인가? 아니면 옆집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단독 주택이었거든요. 저희 집 화장실엔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 바로 옆이 옆집 작은 방 1층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가깝게 들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엄마와 자고 있는 방문을 계속 좌우로 돌리는 소리가 났고 그래서 혹시 옆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확인도 못하겠고 문고리 소리는 계속 들리고 나는 못 들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이러면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겨우겨우 잠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혹 가위를 눌리고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그건 뭐 그런대로 견딜만 했어요. 다른 사람처럼 심하게 귀신을 보거나 그렇진 않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나자 덤덤해졌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마쳤습니다. 대학생 시절도 특별하게 나쁜 일 없이 잘 지냈어요. 그냥 저냥 직장인으로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12월 저희 집이 오래돼서 거실 심야 보일러가 작동이 갑자기 안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야 보일러가 들어오는 부엌에서 잠을 자야만 했어요. 처음엔 부엌에서 자기 싫은데 라고 했지만 그래도 뭐 따뜻하고 커튼도 있어서 나름 독립된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12월. 그땐 너무 추워서 부엌에서 이불을 편 채 누워서 남자친구와 영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귓가에 미리야, 미리야. 라고 속삭이듯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당연히 엄마가 저를 부르시는 줄 알고 남자친구에게 잠깐만 이라고 말하곤 엄마 방문을 열어 엄마 왜 불렀어? 라고 물었는데 엄마는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시곤 안 불렀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하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부엌에서 잘 때도 자주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검은 물체가 보일 때가 많아졌고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전 내가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었죠. 그리고 무서울 때마다 살며시 엄마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고장났던 심야 보일러를 교체하고 거실에서 잠이 들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엄마가 미리야! 미리야! 라고 불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라고 대답하곤 비몽사몽으로 눈을 비빈 채 엄마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부르면 자다가도 곧잘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엄마가 부를 때도 저는 바로 엄마에게 달려갔죠. 그런데 엄마의 방문을 연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깜깜하게 불이 꺼진 엄마의 방 안. 엄마는 평온하게 잠이 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비몽사몽인 상태였는데 순간 잠이 싹 사라지곤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번에도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래, 내가 잘못 들었어. 잘못 들은 거야. 그날도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애타게 부르는 그 목소리. 대체 누구일까요? 왜 자꾸 저를 부르는 걸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엔 그 여자가 저를 부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미라야, 미라야, 미라야. 미라야